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잠깐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30년 혹은 40년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요양원으로 가는 길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셨나요? 스마트폰 보셨나요? 그냥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셨나요? 아니면 어제와 똑같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바로 그 순간부터 몸과 뇌가 늙기 시작합니다. 은퇴한 뒤 5년 안에 급격하게 노쇠해지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셨죠?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매일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100살이 넘어서도 자기 발로 걷고 자기 밥 챙겨 먹고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삽니다. 어떤 분은 70대 중반에 이미 요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오늘 제대로 알고 가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드릴 이야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첫 번째 습관 마이너스 매일 아침 걷기,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제 구독자 중에 박정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4살이세요. 경기도 수원에서 사시는데 퇴직하시기 전까지는 35년간 중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주변에서 다들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딱 2년이 지난 시점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못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혈압약을 3가지나 드셨고 당뇨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최순자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느 날 저녁 두 분이 식탁에 앉아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최순자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매일 걸으라고 하잖아. 왜 그렇게 안 해? 그러자 박정길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걸어봤자 뭐가 달라져. 무릎도 아프고 나가도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 그 말을 듣고 최순자 씨가 한참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건 남편이 포기하고 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박정길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아들이 억지로 끌고 나가서 매일 아침 7시에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00m도 못 걸었어요. 숨이 차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10분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그런데 딱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었어요. 혈압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몸에 리듬이 생긴 거예요. 지금 박정길 씨는 하루 7,000보를 걷습니다. 혈압약도 2가지로 줄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걷기가 좋다는 걸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절대 오지 않아요. 습관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노인 골절은 그냥 뼈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70대에 고관절 골절이 오면 그게 요양원 가는 첫 번째 문이 됩니다. 그 문 열리면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듭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걸으면 뇌에 혈액이 공급됩니다.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도 분비됩니다. 우울감이 줄어들어요.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매일 30분 걷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매일 30분 걷지 않는 사람은 10년 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두 번째 습관 마이너스 매일 누군가와 말하기,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혼자 사시는 이정희 씨,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보냈어요. 자식은 둘인데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부산에 삽니다. 명절에 한 번씩 내려오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정도예요. 이정희 씨는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파트 깔끔하게 유지하고 밥도 차려 먹고 TV도 보고.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이웃이 며칠째 인기척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을 두드렸을 때 이정희 씨는 안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말 한마디를 못했던 거예요. 이웃이 걱정돼서 물었습니다. 이 씨, 밥은 먹었어요? 이정희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뭔가 먹었죠.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뇌는 대화를 통해 유지됩니다. 하루 이틀 아무 말도 안 하는 날이 쌓이기 시작하면 뇌의 언어 중추가 조금씩 퇴화합니다. 말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뇌 자체가 천천히 활동을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독사의 시작이고 치매의 시작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10분 미만인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분입니다. 10분이에요.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자식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전화도 잘 안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관계는 만들기 어렵고, 그렇게 조금씩 고립됩니다. 매일 누군가와 최소 10분 이상 실제로 말하세요. 전화도 됩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랑 잡담도 됩니다. 경로당 가서 옆 사람이랑 날씨 얘기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내는 것, 내 말에 누군가가 반응하는 것, 그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이정희 씨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그 이웃이 데리고 나가서 동네 노인 합창단에 등록시켰습니다. 처음엔 너무 싫었대요. 노래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섞이기도 어색하고. 그런데 3개월 지나자 그 합창단 사람들이 제일 친한 친구들이 됐습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대요.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먼저 나가야 생깁니다. 하루에 말할 사람이 없는 노인은 몸보다 뇌가 먼저 무너집니다. 세 번째 습관 마이너스 매일 뭔가를 배우기, 뇌는 쓰지 않으면 다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창피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제 와서 뭘 배운다고. 이 생각이 뇌를 망칩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강태식 씨, 78살입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사셨어요.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세대입니다. 한글을 정확히 읽고 쓰는 게 어려웠고 그걸 평생 부끄러워하며 사셨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숨기셨어요. 식당 메뉴판을 보면 아는 척하면서 아무거나 시키셨고 버스 번호판은 그림처럼 외워서 타셨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한글 교실을 열었는데 며느리가 강태식 씨 손을 잡고 데리고 갔어요. 처음엔 너무 창피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어린 60대 어르신들이랑 나란히 앉아서 자음 모음부터 배우려니 얼굴이 빨개지더래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억받침 배웠는데 국이라고 써보실 수 있어요? 강태식 씨가 한참 연필을 잡고 있다가 손이 떨리면서 꾹꾹 눌러 썼대요. 국. 그걸 보고 선생님이 잘 쓰셨어요. 정말 잘 하셨어요.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강태식 씨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짧게 딱 3줄. 오늘 날씨, 오늘 먹은 것, 오늘 기분. 그 3줄이 강태식 씨의 뇌를 살리고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인지 예비능이라고 합니다. 평생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자극한 사람은 치매가 와도 증상이 늦게 그리고 천천히 나타납니다. 반대로 뇌를 전혀 쓰지 않고 살면 뇌세포가 퇴화하는 속도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배운다는 게 꼭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가보는 길로 걸어가 보는 것,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찾아보는 것, 오늘 뉴스에서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검색해 보는 것, 새로운 반찬 하나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것, 이게 다 뇌를 쓰는 겁니다. 하루에 딱 20분 어제 못했던 것 하나를 해보세요. 그게 쌓이면 5년 뒤 여러분의 뇌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배움을 멈춘 날, 뇌는 그날부터 천천히 다치기 시작합니다. 4번째 습관 마이너스 매일 제대로 먹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식사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침은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죠? 점심은 편의점 빵이나 라면 한 그릇이고요. 저녁은 밥하기 귀찮으니까 과자 좀 먹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보니까 솔직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5년, 10년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천에 사시는 윤복순 씨 73살입니다. 자녀 셋을 다 출가시키고 현재 혼자 사세요.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전화할 때마다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드시는 날이 손에 꼽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방문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먹다 남은 김치 하나, 계란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이 충격을 받아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밖에 없어? 밥 어떻게 먹었어? 윤복순 씨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뭐 어때? 혼자 먹는데 뭘 차려 먹어? 귀찮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그냥 좀 줄여도 돼.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왜 괜찮아? 엄마 몸이 있잖아. 엄마가 있어야 내가 있지. 그 말에 윤복순 씨도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노인 영양 결핍은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70대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영양 불균형 상태입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이 심각해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녹아요. 근육이 녹으면 걷기가 힘들어져요. 걷기가 힘들어지면 낙상합니다. 낙상하면 골절이 오고 골절이 오면 요양원입니다. 이게 연결고리예요. 매일 제대로 먹는다는 것,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루 3끼 중에 최소 2끼는 단백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콩. 이걸 매 끼니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해요. 그리고 채소, 잡곡밥. 귀찮다고 빵이랑 커피로 하루를 버티는 건 몸을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혼자 밥 먹기 싫으시면 경로당 가세요. 마을 복지관 가세요. 거기 가면 밥 줍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음식 만들기 귀찮으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끼니에 계란 하나라도 더 드세요. 그 작은 습관이 근육을 지킵니다. 근육이 있어야 걸을 수 있고 걸어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라서 대충 먹는 그 습관이 10년 뒤 당신을 침대 위에 눕게 만듭니다. 5번째 습관 마이너스 매일 감사 찾기. 이건 철학이 아니라 의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에이, 또 그 소리야 하시는 분들 있죠? 저합니다. 삶이 팍팍한데 뭘 감사하냐. 몸도 아프고 돈도 빠듯하고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 떠나고 어디서 감사를 찾냐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감사는 모든 게 좋다, 다 행복하다는 억지스러운 감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찾는 겁니다. 딱 하나.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오창수 씨, 76살입니다. 6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셨어요. 퇴직 후 둘이서 해운대 바다 앞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노후를 함께 보내자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간 거예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아무도 없는 그 공허함이 너무 컸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여도 그냥 회색으로만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어느 날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좋은 것 찾아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뭐든 좋아요. 커피가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뭐든요. 오창수 씨는 처음엔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아들이 하도 조르니까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뜨거웠다. 그거였어요. 뜨거웠다. 따뜻했다는 말도 아니고 맛있었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뜨거웠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도 하나 찾게 됐어요. 오늘 바다에 파도가 높았다. 그 다음 날은 경비 아저씨가 웃으면서 인사했다. 찾다 보니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오창수 씨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직접 차린 밥상이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제대로 된 밥상.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요즘 아침마다 좋은 것 찾으러 일어나게 돼. 이건 심리학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입니다. 감사하는 감정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우울감을 막고
면역력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쓴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낮고 수면의 질이 높고 6개월 후 우울 증상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오늘 뭐가 좋았나?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햇빛이 따뜻했다. 밥이 맛있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봤다. 뭐든요. 그 하나를 종이에 써보세요. 아니면 혼자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오늘 이게 좋았다.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를 살립니다. 하루 한 가지 감사를 찾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래 삽니다. 요양원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아니,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30분 걷기, 매일 누군가와 10분 이상 대화하기, 매일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매일 단백질 챙겨 제대로 먹기, 매일 감사 한 가지 찾기. 거창하지 않죠? 돈 드는 거 없죠? 특별한 재능 필요 없죠? 그런데 이 5가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현봉수 씨, 올해 나이가 딱 101세입니다. 작년에 저희 채널에 제보가 들어와서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처음에 전화를 받으셨을 때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뭐예요? 제가 여쭤봤을 때 현봉수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잠깐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결이요? 비결 없어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요. 매일 밥 먹었고요. 매일 동네 한 바퀴 돌았고요. 그리고 매일 감사하다고 했어요. 살아있으니까. 눈 떴으니까. 이 말 들으셨습니까? 비결이 없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비법도, 값비싼 약도, 어떤 천재적인 건강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그냥 꾸준히, 그냥 작은 것들을. 저는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극적인 변화, 드라마틱한 사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기적같이 힘을 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셨죠? 오래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짊어지셨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집안 건사하느라, 그리고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살아오느라. 여러분의 그 삶이, 그 모든 세월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챙기세요. 자식한테 폐 안 끼치려고 자신을 너무 작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자식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자식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그 침대 위에 누워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 침대 가지 마세요. 아직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30분만 걸으세요. 오늘 누군가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늘 모르는 단어 하나 검색해 보세요. 오늘 밥상에 계란 하나 더 올리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뭐가 좋았는지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가 쌓입니다.
그 하루들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만듭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자기 발로 걷고 자기 밥 차려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삶. 그게 꿈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한 분께만이라도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